반갑습니다. 한이입니다. 오늘은 티스토리 블로그 기본 세팅 방법과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로 자체 기본 도메인으로 애드센스 승인을 받은 것이 각각 따로 3개가 있고, 그리고 2차 도메인으로 애드센스 승인을 받은 것이 각각 2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5개 이상의 애드센스 승인을 받은 것이 각각 따로 있는데, 티스토리 블로그 기본 도메인 3개가 전부 다 다음 최적화가 풀려버렸습니다. 뭐 연말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새해라서 그런 건지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잘못 운영을 한 것도 있겠죠. 이렇게 500개, 600개가 넘는 글이 누적되어 있는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도 최적화가 3개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다음에서 최적화가 풀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질문인데, 항상 똑같은 말을 드립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는 간단하게 하는 것이고 돈을 빠르게 벌기 위해서 하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다음에서 최적화가 풀렸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다음에서 최적화가 한꺼번에 3개가 다 풀려버렸고 글도 많았습니다. 2개를 합쳐도 거의 1000개가 넘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리미리 다른 블로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다음에 최적화는 언제든지 풀려버릴 수 있고, 내가 잘못을 해서 풀려버리는 경우가 거의 99% 이상입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 최적화가 풀린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다음 최적화가 풀리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이건 위험한 키워드인지 아닌지, 하지 말아야 되는 포스팅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고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최저가가 풀렸는데, 이런 식으로 다음 최저가가 풀려도 2차 도메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놓는다든지, 워드프레스로 이렇게 미리 좀 준비를 해 놓는다든지, 또는 네이버 블로그로 이렇게 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비책을 분명히 마련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워드프레스, 티스토리 블로그, 이렇게 대표적인 3가지의 블로그가 있다고 한다면 티스토리 블로그가 돈을 벌기가 가장 수월합니다. 그리고 3개의 블로그 중에서 돈을 버는 속도에 있어서 가장 빠른 것이 바로 티스토리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초보분들에게 티스토리 블로그를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는 다른 블로그와 다르게 연습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연습을 계속하고 여러 가지 주제를 다 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것을 찾으시면 되고, 그리고 메인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나 워드프레스 블로그, 이런 식으로 본인의 진짜 제대로 된 글쓰기를 하는 메인 블로그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티스토리도 물론 메인 블로그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추천드리는 것이고, 티스토리 블로그로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최대한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티스토리 블로그를 처음 만드시고 난 뒤에 초기 세팅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티스토리 블로그를 초기 세팅 방법을 하기 위해서 한 열흘 전에 블로그를 미리 개설해 놨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제가 열흘 전에 블로그를 이렇게 개설을 하고 보니까, 지금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블로그를 개설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각각의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20분 정도 기다리니까 이렇게 다 카테고리가 활성화 됐는데, 처음 개설하는 뒤에는 바로 이렇게 각각의 항목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개설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다음에서 티스토리 블로그를 최적화 시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만들고 난 뒤에 글쓰기를 하시게 되겠죠. 이렇게 글쓰기에 들어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또는 이 블로그에 대한 내용 같은 거를 이렇게 제목 적으시고, 그리고 한 줄에서 2줄 정도만, 쓸데없는 말도 괜찮지만 그냥 아무 말이나 상관없습니다. 블로그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줄에서 한 2-3줄 정도 FM대로 글을 적으셔도 되지만, 지금은 바로 개설을 하고 티스토리 블로그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적을 필요가 없고, 그냥 한 2줄 정도만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발행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전체 공개 발행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티스토리 관리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블로그의 이름을 입력하셔야 되고 닉네임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블로그 이름은 중복이 돼도 괜찮지만 닉네임은 중복이 되면 이렇게 설정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설명도 10자 이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소 설정 부분에 있어서 포스트 주소를 뭐 숫자로 하고 문자로 해야 되지만 구글의 노출을 좀 유리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자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 도메인을 하실 분들은 당연히 티스토리 블로그 기본 도메인에서 개인 도메인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가비아나 뭐 호스팅 KR, 뭐 후이즈 뭐 이런 업체에서 2차 도메인을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2차 도메인 운영 방법은 티스토리 블로그 기본 도메인에서 2차 도메인을 연결하고 난 뒤에 글을 쓰면서 애드센스 승인을 받습니다. 2차 도메인으로 애드센스 승인을 받게 되시면 이제 더 이상 그 2차 도메인 메인 블로그죠. 2차 도메인을 운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2차 도메인으로 승인을 받은 블로그가 다음에서 최적화가 되었다면 메인 2차 도메인은 그대로 놔두시고 연결한 하위 도메인으로 글을 쓰셔야 됩니다. 2차 도메인 메인이 만약에 다음에서 최적화가 풀리게 되면 하위 도메인까지 전부 다 풀리기 때문에 승인받은 2차 도메인 메인 블로그는 승인받은 순간에는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계속 하위 도메인만 연결하고 삭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만 계속적으로 다음에서 최적화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도메인 연결 방법은 제 유튜브에 보시면 티스토리 애드센스 자주 하는 질문 정주행 이 카테고리에 티스토리 블로그 2차 도메인 연결하는 방법, 호스팅 KR로 연결하는 방법과 가비아로 연결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이 있고 관련된 영상과 관련된 티스토리 2차 도메인 애드센스 승인 요청이라든지 구글 서치 콘솔 연결 방법이라든지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 연결 방법 그리고 하위 도메인에 대한 연결 방법까지 전부 다 2차 도메인 1탄, 2탄, 3탄 영상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에서 애드센스 승인과 신청, 수동 광고 삽입 방법 뭐 이런 식으로 H태그 설정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애드센스 자주 하는 질문 정주행 카테고리 있으니 이 부분도 참조하시고 그리고 티스토리 글쓰기 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1탄과 2탄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티스토리 초기 세팅을 하고 난 뒤에 애드센스 수동 광고와 자동 광고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1탄과 2탄으로 또 설명을 했고 고단가 키워드를 무제한으로 찾는 방법도 1탄과 2탄 영상으로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시는 내용을 이렇게 넣어 놨으니까 뭐 이 부분만 보셔도 초보분들을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관련된 내용의 영상은 티스토리 애드센스 자주 하는 질문 정주행 카테고리를 참고하시면 부족함 없이 티스토리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2차 도메인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관련된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기타 설정에 들어가서 뭐 공개 설정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공개된 RSS를 50개로 이렇게 갱신한다고 이렇게 최대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표준 시간대는 그대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변경사항 저장을 각각 전부 다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초기에 하시면 됩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기본 도메인으로 이렇게 하실 분들은 이렇게 5개를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만 해 놓으시고 2차 도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5개를 전부 다 만들어 놓으시든 또는 뭐 구글의 다른 아이디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개 5개든 10개든 15개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미리 세팅을 다 해 놓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주소를 복사를 하고 다음에 들어가서 본인의 뭐 티스토리 주소를 복사하고 붙여넣기 통합 검색에서도 이렇게 본인의 블로그 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게끔 확인이 가능하지만 사이트 검색란에 들어갔을 때 본인의 블로그 이름, 닉네임 그리고 블로그 주소가 나오지 않으면 최적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최적화가 되지 않은 티스토리 블로그는 기본 도메인이든 2차 도메인이든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용하실 필요가 없냐면
티스토리 블로그는 다음에서 노출이 제대로 안 되거나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은 블로그는 운영하기가 힘이 들고 돈을 벌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음 티스토리 블로그 기본 도메인으로 운영을 하시든 2차 도메인으로 하시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최적화가 되지 않은 블로그는 운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영하면 본인만 피곤해지고 돈을 벌기가 힘이 듭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워드프레스도 마찬가지죠. 네이버에 노출하기 위한 거나 구글에 노출하기 위한 거나 이 두 가지는 티스토리 블로그처럼 다음에 최적화시키는 방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반부터 한 개의 주제로 꾸준히 하시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지만 티스토리 블로그는 그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전체 공개로 발행을 하고 약 30일이 지난 뒤에 또는 최대 45일 이내로 만약에 본인의 티스토리 블로그가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블로그는 운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2차 도메인도 연결을 하시면 안 됩니다. 2차 도메인을 연결하실 때도 최적화가 되어 있는 블로그로 2차 도메인을 연결하는 것이 최적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최적화가 되어 있으면서 연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적화가 안 돼 2차 도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 기본 도메인이 최적화가 되어 있는 티스토리 블로그에 2차 도메인을 연결했을 때 똑같이 최적화가 되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최적화가 되어 있는 블로그에 개인 도메인을 연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급하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제가 봤을 때 5개의 블로그를 만들면 3개 이상은 대부분 다 최적화가 됩니다. 하지만 블로그를 많이 생성을 해봤기 때문에 삭제했다 생성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정말 많이 했는데 5개의 블로그를 만약에 만들면 3개는 항상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최적화가 되어 있지만 한두 개 정도는 항상 최적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차 도메인에 연결을 하고 난 뒤에 최적화가 안 된 블로그가 되어버리면 하이 도메인 역시 최적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2차 도메인으로 세팅을 다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기본 도메인에서 2차 도메인으로 넘어갈 수 있게 리디렉션을 마지막에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강제 이동을 하기 위한 리디렉션과 관련된 내용 역시 티스토리 2차 도메인 영상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티스토리 블로그가 다음에서 최적화가 되었다면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콘텐츠에 들어가서 글 관리에서는 말 그대로 글 관리 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페이지 관리 부분에서는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카테고리 관리에서는 본인의 카테고리 주제를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카테고리는 많이 하면 할수록 본인만 피곤해집니다. 정말 대분류로 간단하게 주제를 많이 정하지 마시고 2-3개 정도만 이렇게 해 놓으시고 블로그는 기본은 다 똑같습니다. 카테고리 주제를 한 가지로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는 여러 개의 블로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식으로 전문 주제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한 개만 했을 때 다음 최적화가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비로 2-3개는 반드시 만들어 놓고 주제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또는 마지막에 하나는 연습용 블로그라든지 잡 블로그 형식으로 해가지고 테스트 형식으로 여러 가지 이슈 키워드나 관련된 내용이나 좀 쓸데없는 거나 좀 위험한 것이나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본다는 느낌으로 한 2-3개 정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다음 최저가에서 날라가면 날라가 버리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본인 스스로 테스트용으로 그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자, 카테고리명 27개 글자는 표시됩니다.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표시합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변경할 사항 없습니다. 공지 관리. 공지는 안 하는 게 좋겠죠. 티스토리 블로그는. 서식 관리에는 자동 목차 서식이나 버튼 링크와 관련된 것을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본인이 필요한 것들은 초기에 미리 하기 전에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설정에 들어가시면 글쓰기 시 기본으로 저장한 글 상태는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로 설정을 합니다. 단락 앞뒤 공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합니다라고 해주시면 띄어쓰기 정말 많이 됩니다. 저장물 허가 CCL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표시하는 게 좋겠죠. 상업적 이용은 당연히 비용이죠. 콘텐츠 변경을 비용 허용합니다. 내 거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고 변경사항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댓글 관리.
이건 관리하는 쪽이죠. 방명록 관리하는 쪽. 그리고 설정에서 댓글 방명록 작성은 비로그인 말고 로그인한 사용자만 가능하도록 합니다. 방명록 작성을 허용합니다. 허용하실 분들은 허용하셔도 되고, 방명록 작성은 당연히 로그인한 사용자만 가능합니다. 변경사항 저장하시고 스팸 메일 휴지통 관련된 내용, 그리고 스팸 필터, 뭐 IP나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거 온다거나 찾게 되는 경우에는 뭐 IP 필터링, 사이트 필터링, 본문 필터링 이런 필터링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블로그에 두 번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리고 또는 관리하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방문 통계 내역이 있고, 그리고 유입 경로 관련된 내용을 나중에 보실 수 있습니다. 수익은 뭐 본인이 이렇게 방문자 수가 많아져도 카카오 애드핏 데이블 탬핑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글 애드센스 하는데 다른 광고 요소 달아서 별로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연동은 뭐 승인 받기 전부터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꾸미기 스킨 변경입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포스터 스킨으로 뭐 이렇게 설정을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초에 세팅을 티스토리 블로그나 뭐 이차 도메인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북클럽 스킨으로 설정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음 검색 사이트나 티스토리 블로그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고 디자인이나 뭐 기본적인 HTML이나 아주 기본적인 것들 내용, 그리고 세팅에 대한 것이 10개 중에 7, 8개 내용 이상이 다 북클럽 스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관련 검색 내용에서도 북클럽 스킨으로 가장 많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마음에 드는 블로그 스킨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쉽게 검색 내용에서 똑같은 내용을 찾아보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북클럽 스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킨에 따라서 HTML 설정 및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같은 스킨 블로그가 아니면 HTML 적용 방법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북클럽 스킨으로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킨 편집 내용에서는 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고 나중에는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이드바에 들어갔을 때 뭐 기본적인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뭐 공지사항 저희 안 할 거죠. 최근 글, 인기 글 필요 없습니다. 최근 댓글 뭐 해주셔야 되고,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거 필요 없죠. 태그 필요 없습니다. 전체 방문자, 소셜 채널 뭐 이거 다 필요 없는데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최근 댓글도 다 필요 없습니다. 카테고리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경사항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시면 메뉴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블로그의 맨 상단에 이런 식으로 바로가기 형식으로, 네이버 블로그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있으니까 메뉴 추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뭐 카테고리 설정했던 바로바로 연결하기 통해서 본인 마음대로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웹 설정에 들어가면 티스토리 모바일 웹을 자동 연결을 사용합니다가 아니고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체크를 하고 반드시 변경사항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티스토리 모바일 웹 자동 연결을 사용을 하게 되면 HTML에서 본인이 직접 설정한 것은 모바일에서 보이지 않고 모바일 웹 자동 연결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HTML을 변경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티스토리 모바일 웹 자동 연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메뉴바 구독 설정, 블로그 메뉴바를 뭐 표시하실 분은 표시하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상단 구독 버튼, 구독하실 분은 뭐 구독하셔도 되고 오른쪽 상단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설정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6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첨부 이렇게 연결합니다. 나중에 다음 최적화가 된 블로그이고 글을 한두 개 쓰고 난 뒤에 만약에 최적화가 안 풀렸다면 그때부터는 구글 서치 콘솔이나 구글 애널리틱스 좀 더 연결해야 됩니다. 네이버 애널리틱스 연결하셔도 됩니다. 그림 문자도 연결하셔도 되고 이모티콘 이거 하셔도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방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메타 태그 등록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나 구글 서치 콘솔이나 이런 거 연결할 때 쓰는 것인데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지만 대부분의 설명 부분이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타 태그보다는 직접 설정으로 하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무지개 링크가 걸리는 부분에 무지개 색깔로 나타난 것인데 이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눈만 아픕니다. 반응형 웹스킨 이미지 최적화 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너 출력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고 필요가 없는 분들은 안 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아이콘 표시 해주셔야 되겠죠. 저작권자 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아이콘 표시 이것도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고 쓸데없거나 필요 없다거나 그런 부분은 바로 안 하셔도 되고, 당장 하실 필요 없고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 글 한 10개 20개 쌓였을 때 그때 이렇게 추가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링크 쓰실 일 없으시죠? 네, 저도 거의 쓸 일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티스토리 블로그는 초기에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팅에 대해서 목매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티스토리 블로그 최적화가 되고 난 뒤에 실제 운영한 블로그의 초기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는 크게 두 가지 운영 방법이 있습니다.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 도메인으로 운영하는 티스토리 블로그와 2차 도메인을 통해서 운영하는 티스토리 블로그 이렇게 있습니다. 2차 도메인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2차 도메인으로 애드센스 승인을 받고 난 뒤에는 조금 시간이 날 때는 기본 도메인도 애드센스 승인을 하나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도메인으로 저는 웬만하면 처음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기본 도메인으로 운영을 하다가 내가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조금 알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에는 2차 도메인으로 하나 연결을 해서 두 번째 블로그를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본인 메인 블로그가 다음에서 저품질을 당했을 때 대비책으로 좀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로그를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든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하시든 티스토리 블로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실 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사람의 의욕은 정말 강합니다. 블로그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의 주제입니다. 내가 어떤 주제와 어떤 아이템으로 할 것인지, 나의 스토리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올 것인지, 유익한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스토리를 전달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꾸준하게 한 가지 길로 가야지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이 영상 보고 유튜브에 이 영상 저 영상 보고 요거 따라 해보고 요거 따라 해보고 조금 적용해보고 되네 안 되네 자꾸 그런 것만 반복하고 있으면 절대로 블로그를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원칙은 블로그는 한 가지 주제, 어떤 내용을 사람들한테 전달할 것인지, 이 부분은 블로그에 있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변한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상위 노출이나 블로그로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절대 원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원리 원칙 하나만 분명히 지키시면 블로그로 정말 빠르게 돈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초기에만 조금 버티시고 꾸준히만 하시면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